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.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어요. 역마이거든.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게요. 사실 뭐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 사주를 굉장히 제가 아마 대선 전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제가 방송한 적이 있어요.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. 아마 2년 전에 한 3년 전이 이제 한 3년 흘렀네요. 대운이 들어왔다서부터 이제 계속 윤 대통령 사주를 풀어보고 김건희 여사가 궁합이 되게 좋아서 대통령을 만들 사주다. 뭐 제 방송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. 저는 뭐 대선 하기 한 달 전에 예언한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줄곧 윤 대통령이 대운이 들어와서 왜 확신이 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이 사주를 아니까 잠룡이라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고 대통령이 될 거다 하고 3년 전부터 줄곧 똑같은 방송을 했어요. 뭐 힘든 일도 있었고 막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막 이랬었지만 김건희 여사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랬어도 저는 끝까지 믿음을 대통령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제 방송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. 왜 그런 확신을 가졌느냐. 이 사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갑을병정에서 무토로 태어났어요. 무토는 아까 조토라 그랬죠. 갑을병정 무. 병화 정화를 지나온 뜨거움을 품고 있는 산이다. 그럼 무토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하면 신은 조니까. 그러면 뜨거운 땅이 이렇게 산이에요. 뜨거운 땅. 아주 큰 산은 아니지만 산이다. 그럼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. 뜨거운 화기를 갖고 있는 병정을 지나온 식지 않은 땅인데 중요한 거는 양력으로는 12월 달이에요. 춥다 이 말이에요. 12월 달에 물이 이렇게 두 개 크게 보세요. 두 개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눈 덮인 산이에요. 이렇게 눈 덮인 산. 그럼 속은 뜨거운데 겉은 어때요? 눈 덮이었기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이 땅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. 형제간, 친구. 왜냐면 일간이 바로 본인이에요. 이 무토의 성격은 뭐냐면 쉽게 말해 아까 있었지 뜨거움을 감추고 인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무토예요. 그래서 큰 인물들이 대체로 이 무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. 한마디로 내가 내 뜨거움을 이 얼어있는 이 눈 속에 덮여 있어서 인내하면서 참고 있다 해서 잠룡으로 보는 거예요. 육친관계로 보면 이 땅이 내가 일간에 있기 때문에 나하고 형제하고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눈 덮인 산이. 그러면 바로 이 눈 덮인 이 눈이 뭐 누구냐? 내가 토국수, 내가 다스리는 재성을 뜻하는 거예요. 그럼 재성에는 쉽게 말해서 편재가 있고 청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 무토는 쉽게 말해서 청재예요. 정재는 음양이 나하고 다른 물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 정재 중에서 또 뭐가 좋으냐? 정재는 이 자수에는 지장간의 힘이 계수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마이너스 이 자수를 마이너스 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청간합에서 이 무토는 어때요? 무게합화한다 그랬죠? 무게합화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. 이 계수는 사실은 크게 봤을 땐 비로 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볼 때는 이 산에 계곡물로 보는 거예요. 겨울철에 계곡물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가보면 이 계곡에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 안개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죠. 열기, 마찰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화를 조금 만들어냈다. 뜨거운 조토인데 이 무게합화, 이 계수, 자중에 있는 계수와 이 자수의 계수가 화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다. 그러니까 숨어있는 인내심 강한 무토의 잠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열기를 품고 있다. 계속 계곡물을 흘러주는 거예요.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물이 본인한테는 이 눈이 본인한테는 어쨌든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. 발전을 못하게끔. 그러면 이 나무가 이 산속에 있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겠죠. 그렇죠? 죽지는 않아. 왜? 계곡의 열기를 받고 이 조토, 뜨거운 계절에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오늘은 정밀하게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이 나무는 그 전에는 막 이제 대선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그때는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은 진짜 사주를 푸는 정밀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는 자식인 거예요. 지금 자식 없죠. 왜냐하면 이 눈보라 속에 그렇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뜨거운 땅에 이 나무는 죽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자식도 되지만 관운이에요. 제일 중요한 직업, 명예, 자존심, 체면. 이 인목은 간목의 특징이라 그랬죠. 우두머리가 모든 건 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는 사주예요. 인목을 갖고 있으면 이래 내 밑에 인목 우두머리가 되는데 얼어있는 눈 때문에 이 우두머리가 되는 걸 그동안
잠룡처럼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. 이해가 되시죠?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천진만만한 모습이 보이죠? 뭐 장난기도 좀 있고 걸음도 이렇게 없고 항상 미소가 어때요? 좀 장난낀 얼굴, 천진난만한. 왜 그런 줄 아세요? 여기서 12운성을 쓰는 거예요. 12운성은 태어날 때 어떤 그 기운을 보는 거예요. 제가 12운성 한번 해드렸죠?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장생, 태어날 때.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태어난 내가 태어난 날에 장생을 갖고 있어요. 장생지에 있다. 12운성의 장생. 장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? 갓 태어난 거. 갓 태어났기 때문에 순진무구한 거야. 그래서 이 인목이 용신이 될 땐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. 행동이. 귀엽고 막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막 이렇게 해도 지금 막 미국 가서 유엔에 기조연설하고 뭐 각국 정상들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. 왜 그러겠어요? 인목은 역마살이에요. 12신살로는 역마. 이 12운성하고 신살하고 틀린 건 뭐냐면 12운성은 태어날 때 기운이고 나야. 이 신살은 변화하는 거. 만나고 뭐 하고 뭐 인간관계예요. 근데 역마가 나한테 좋게 작용할 때가 있겠죠. 왜냐면 이 나무가 있으면 불을 살려주거든. 근데 지금 대운에서는 오화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 역마는 어때요? 역마라는 거는 역마살이 있고 역마성이 있어요. 12신살.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데 역마가 좋게 작용을 하면 나쁘게 작용할 때 좋게 작용할 때 있어요. 나쁘게 작용할 때는 맨 교통사고 나는 거야. 만약 이 물에 만약 역마가 있어. 그럼 교통사고 나서 맨 보상도 못 받고 돈 나가는 거고, 이 역마가 만약에 나한테 오화, 화가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 화를 얻는 거죠. 화는 내가 수입이 좋아지는 거고 멀리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화만 얻으면 이 사주에서는 뭐든지 다 돼요. 왜? 이 화가 들어오면 어때요? 이 얼어있는 눈이 녹아내린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아주 깨끗한 물이 되겠죠. 그 물이 먹고 나무가 잘 자란다. 거기에 열매도 막 맺힐 수 있고. 그러면 이 나무는 관운, 직업, 명예, 자존심이 막 올라가게 됐죠. 거기에 역마살이 있어. 그 역마는 성이라 그랬죠. 좋게 작용하면. 그 외국 나가서 지금 막 이 정상 만나고 막 기네스북 올라간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. 본인이 지금 장생이 있어 천진난만하게 그냥 막 거기에 인목은 내가 막 밀어대는 거야 지금. 막 치고 나가. 왜? 역마 밖에 나가 치고 막 이정상도 치고 저도 치고. 난 지금 우두머리야. 근데 그게 좋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. 좋게 결과가 좋다. 왜? 화로 변하니까. 만약에 기업체 하는 사람들은 막 외국에 나가서 무역해가지고 막 큰 계약을 따내는 거예요. 그 윤 대통령이 막 방산 막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내는 이유가 뭐 폴란드 가서도 전차 팔고 막 이렇게 지금 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.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어요. 역마가 있거든. 난 나가서 막 영업해야 돼. 근데 너무 재밌어. 정상들이 내 얘기하면 다 들어줘.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좌파 언론들이 이상하게 쓰니까 짜증은 나게. 나는 재밌는데. 난 나라를 위해서 우두머리가 돼서 난 막 이렇게 이 치고 저리 치고 다 다녀. 재밌어. 오케이. 추운 운이라. 그러면 12운성에서 장생 다음이 뭐예요? 관대죠, 관대. 12운성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12운성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래 12운성은 불가에서 온 윤회예요, 윤회. 윤회 사상이다. 그러면 딱 태어났을 때가 장생. 그럼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? 옷 입죠? 이 관대. 관대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내가 옷을 입고 뭐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. 내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결정하는 시기야.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뭔가 관대. 옛날 말로는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허리띠를 차고 옷을 내가 골라 입을 정도면 사리가 분명하다. 그러니까 청룡기로 보는 거예요. 그 다음 옷 입고 어디 가요? 회사 나가잖아, 회사. 직장 다녀야지. 그러면 이제 급여를 받겠죠? 그러면 록이 생기겠지. 옛날에 이제 월급을 록이라 그래요, 록. 걸록. 록을 받는다. 그러니까 걸록이 제일 힘이 센 거야. 지금 사회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. 이 말이에요. 돈 버는 시기가 걸록이다. 이렇게 보시면.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에 걸록이 있다. 그러면 돈을 잘 버는 거야. 근데 이게 일에 있으면 중년으로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중년에 내가 돈을 잘 번다. 근데 걸록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? 그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에 앉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쉬겠죠, 이렇게. 그게 이제 제왕이다. 제왕은 돈 버는 시기하고 틀리죠. 이제 휴식기야. 내가 이제 번 돈 갖고 좀 건물도 사고 뭐 이렇게 세도 받고. 그렇지만 직접적인 돈을 버니까 나가는 돈이 많겠죠. 그래서 걸록보다는 제왕이 힘이 더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쇠하겠죠. 힘이 없어질 거 아니야, 나이가 들수록. 그럴 때는 이제 연금이라 받고 이제 좀 쇠해진다. 기력이. 부부관계도 조금 뜸해지고.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? 병이 들겠죠. 나이 들면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.
운도 나쁘면 이제 큰 병에 걸리고.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? 죽겠죠? 뭐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인생 전반을 쭉 이렇게 허무한 12운성을 외우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. 그럼 죽었으면 어떤 내가 기가 없는 거죠? 그래서 약하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 죽으면 어디 가요? 묘지에 가야죠. 묘. 땅속에 이제 묻혀야지. 묘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절이 이제 묘 다음에 어때요?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기예요.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불가에선 절. 아무 기가 없다.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가 빠져나간 거예요. 영혼이 빠져나갔다. 그러면 이제 헤매겠죠. 이렇게. 그래서 많은 세월이 이렇게 흐른 뒤에 다시 어때요? 쟤는 섹스하네. 딱 들어가는 절에서 태. 부부관계 할 때 이렇게 기가 들어오는. 아까 탯줄을 딱 잘랐을 때 그때가 태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뱃속에 있어야겠죠? 크잖아. 뱃속에서. 그게 양. 양이라는 건 교육계통이 좋아요. 그냥 태교. 그렇게 생각하고. 그래서 딱 태어나서 탯줄 딱 자르는 순간 장생. 그래서 장생은 천진무과하다. 금방 태어난 아이야. 물불 안 가려. 순수해. 그래서 윤 대통령이 순수한 거. 장생을 1회 갖고 있다. 그 다음에 월에 예를 들어서 장성이 있죠. 2개. 월연에 다 장성이 있어. 이 장성, 부모 자리에 장성이 있는 건 굉장히 외골수적인 이 얼어있는 게 이제 사실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. 여자, 재물, 아버지에 해당한다.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이 장성이 있는 아버지는 엄해요.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잠룡처럼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. 그럼 어쨌든 이 얼어있는 물이 없어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. 오래 사시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조금 일찍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. 그건 제가 자세히 못하고. 그러면 어쨌든 이 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전문직의 아버지가 나를 좀 아주 엄하게 키운 사주예요. 왜냐면 땅을 이렇게 자제시키면서 한 게 아버지다.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교육받아서 딱 태어난 순간에 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진무구하고 때가 안 묻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 무토는 뜨거운 기운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.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이 무토에 대해서 모르면 큰 코 다쳐요. 이 무토는 뜨거운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팍 폭발하면 다 죽었어요. 다 박살내요. 그걸 참고 있는 것뿐이야. 잊어버리질 않아요. 잠룡들은 뜨거운 땅을 갖고 있단 말이야. 뜨거운 마음. 그래서 내가 이것들 이 공산주의, 사회주의, 이 좌파 쓸어.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. 서서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보면 이 사주를 보는 거는 하나씩 이렇게 대비해 보면 운을 쉽게 말해서 이 대운, 이게 대운 맞추고 1년운 맞추고 달운 맞추고 너무 힘들어. 그러면 하나씩 대비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이 무토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천간, 가불병전, 무기경신, 인계를 하나씩 다 대비해 보면 돼. 그 다음 지지도 하나씩 다 대비해 보면 돼. 그럼 한눈에 대운, 세운, 달운 하루 일진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. 전 좀 이따 해드릴게요. 운을 맞히는 거는 하나씩 다 대비해 보면 돼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. 처음 이 역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맞히기 되게 힘들어요. 그럴 때는 쉽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천간은 천간끼리 맞추고 지지는 지지대로 맞추면 돼.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.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간목이 들어왔어. 아까 천간 그 공부한 거 이게 이제 응용편. 그럼 이제 간목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주에서 유일한 약점이 사실은 천간에 화가 없다는 게 약점이에요. 항상 사주에는 약점이 있어요.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. 그러면 이 간목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씩 대비해 보면 돼. 예를 들어서 각경충, 그 다음에 무갑충. 이거 뭐야 이거? 응? 충이 있어? 어쨌든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나쁜 거예요. 근데 천간충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. 만약에 이 무토가 없고 그냥 이런 간목이 들어올 때는 이제 무갑충, 각경충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해드릴게요. 여기가 삼각관계충이라는데 이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. 만약에 무토가 없을 때는 이걸 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 되게 어려워요. 사주 볼 때.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이 무토라는 나라가 있어. 근데 간목도 나라야. 이 경금도 나라야. 간목이 예를 들어서 이 무토를 전쟁을 걸었어 이렇게. 그럼 이 경금이 간목을 때려. 뒤에서. 이게 지금 북한하고의 우리 관계인데 세력이 비슷하면 전쟁이 안 나요. 그래서 충을 안 본다 이렇게 보면 돼. 이해되시죠? 이게 어려워요. 근데 이 사주에서는 무토가 하나 더 있어. 예비군이 있다 이 말이에요. 이럴 땐 충으로 보는 거. 충으로 봐서 나쁜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럴 때. 왜 그러냐면 얘가 날 때려. 그럼 같이 전쟁을 해. 근데 얘가 하나 더 있어. 예비군이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또 충을 하겠죠 이렇게. 그럼 얘가 패망하는 거야.
나무가 죽는 거예요. 이건 충으로. 그러면 이 목이 들어올 땐 나쁘다, 관제수 구설이 생긴다, 이렇게 보면 돼요. 왜? 만약에 천간에 병정이 있어. 그게 약점이에요. 이 천간에 병정만 얻을 수 있으면 이 간목이 들어와서 목생화, 화생토로 해준다고 상생을 해요. 이 나무가 들어와서 불을 살려줘서 이 불이 이 얼어있는 물을 녹이면서 이 산을 기름지게 해준다, 이 말이에요. 그럼 이 병정만 기운만 얻으면 돼. 그러면 나중에 병정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풍수를 조금 해드릴게요. 윤 대통령은 내가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들어와. 을목은 아까 꽃이라 그랬죠. 이 을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상충을 해도, 상극을 해도.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을목이니까 어쨌든 목은 땅을 가르니까 또 구설수로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. 이 그림을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다. 왜냐하면 눈 덮인 산에 을목은 꽃이야. 우리가 먼 산에 보면 진달래나 이렇게 있죠. 근데 여기에서 이 을목이 들어올 땐 지금 현재가 오화, 햇볕이 60% 대운이 들어온 상태예요. 그럼 이 을목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? 이 얼음물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진달래나 개나리 철쭉이 이렇게 펴있는 거예요. 멋있겠죠? 그림이 이쁘잖아. 그러면 을목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도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더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무토를 대입해봐. 무토. 이건 뜨거운 땅, 조토라 그랬죠? 얼어있어. 그럼 조토가 들어왔어. 뜨거운 땅이. 이 얼어있는 물이 녹겠죠? 뜨거운 땅이 들어와서. 그래서 이 조토는 좋다. 하나씩 맞춰보세요. 무, 경, 무. 조토. 땅이 하나 더 들어왔어. 그럼 이 얼어있는 물이 흩어지니까 돈을 받을 수 있어. 기토는 아까 동방의 기름진 땅이라 그랬죠? 그러니까 산속에 이 산속에 조그만 아주 기름진 산삼을 키울 수 있고 인삼을 키울 수 있는 조그만 땅이에요. 그럼 이 땅은 사실 신약이니까 좀 산이 작은 산에 아주 기름진 땅을 갖게 되는 거야. 그러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. 기름진 땅에서 인삼도 재배할 수 있고 산삼도 재배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기토는 좋다. 그래서 한 번 더 맞춰봐. 토생금을 하겠죠. 그러면 이 기토는 그냥 볼 때는 나한테 힘을 준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병 최고죠. 병화가 들어올 때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. 이 얼어있는 이 눈 덮인 설산을 햇볕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. 그럼 항상 5월달, 6월달은 제가 항상 5월, 6월달은 항상 화가 들어오는 달이라 항상 윤 대통령이 제가 옛날에 방송하고 있어요. 항상 어때요? 얼어있는 이 물이 녹으니까 문서를 잡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랬죠. 이게 병화가 너무 좋으니까 이건 햇볕이야. 설산에 햇볕이 떠있다. 녹여준다. 이 녹이게 되면 이 물이 또 개수를 만나서 무게합화해가지고 돈이 어때요? 이 부인 여자가 화기를 발산해 주니까 이 얼어있는 물이 다 녹아버리겠죠.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잘 자라니까 관운, 직업, 명예, 생명 이런 게 확 올라간다. 이 병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알아내면 이 병화를 얻을 수 있는 게 풍수야. 그 다음에 이제 정화는 아까 모닥불이라 그랬죠. 나쁘진 않죠. 정화가 들어와서 이 얼어있는 땅을 많이 녹이진 않아도 전기도 될 수 있어. 요새는 전기로 많이 녹일 수가 있겠죠. 그럼 이 정화도 굉장히 좋다. 그렇지만 이 병화만큼은 못한다. 그 다음 병정, 무기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? 경금이 있겠죠. 경신, 경금은 아까 여기서 그림은 안 넣었는데 이 산에 고철이 이렇게 좀 쌓여있는 거예요.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장모, 사업체, 진로, 표현. 그럼 경금이 들어오면 나무가 어때요? 죽어버리겠죠? 그러면 경금이 들어오면 천간에 어때요? 토생금, 힘이 빠진다. 이 말. 누구로 인해서? 장모, 아랫사람으로 인해서. 고철이 들어오니까. 고철이 이 천간에는 쉽게 말해서 화가 없으면 나무를 때리겠죠. 이 나무는 나한테는 관운, 직업, 명예,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거다. 장모 때문에 어때요? 약간의 명예 손상이 있다. 그래서 장모님 지금 가 계시잖아요. 이 금이 이제 장모라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신금이 들어와도 천간에는 어때요? 또 신금은 날카로운 칼로 날 탁탁탁탁 때리는 거야. 그럼 이번 달이 지금 신유죠? 그러면 나무를 탁탁탁 때리면 장모님 때문에 김 여사님이 한마디씩 하겠지. 당신 대통령 돼갖고 엄마가 좀 깜빡아 있어. 그 신경 건드는 거야 자꾸. 조그만 칼로 탁탁탁 때리는 거야. 이 눈 덮인 물이 도움도 되지만 물은 어쨌든 불을 그러니까 신경을 어때요? 자 건들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임수. 이 사주에서도 임수가 들어올 때 이 정화만 있으면 정리만목이 되거든. 이 임수는 사실은 물이에요. 고여있는 물이란 말이야. 근데 직접적으로 불은 부어서 끄진 못해도
어쨌든 물이 들어오면 이 불이 자꾸 약해지겠죠. 그래서 임수가 들어올 땐 되게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개수가 나쁠까요? 좋을까요? 개수는 아까 비라 그랬죠.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? 계곡에 흐르는 쏜살 같은 물. 이 개수는 나쁘지 않아요. 왜? 무게아파거든. 무게아파. 불을 2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. 빈 줄 알았는데 계곡물로 돼서 열기를 나타내니까 이 개수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천간의 대운이나 이 천간만 이 10개만 맞추면 이 대운이든 일년이든 달이든 다 천간이 있는 거예요. 그럼 다 알 수가 있겠지. 퍼센트가 대운은 60%니까 화가 만약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간목이 들어왔어요. 지금 갑오야. 그러면 지금 나무하고 이 오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. 오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좌우충을 하죠. 이렇게 충. 월을 충하게 되면 자꾸 변동을 갖는 거야. 그러니까 외국을 자꾸 나가는 거야. 그러면서 이 오화는 어때요? 불이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 일지하고 인호합파. 이 인목은 역마셀이죠. 또 장생이죠. 처음 태어나서 순수하게 막 지르고 다니는 거죠. 인목이라는 거는 첫 우두머리란 말이에요. 우두머리가 돼서 막 치고 다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결과가 화가 합의돼서 역마 합의돼서 좋은 사업을 이뤄서 불을 자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. 그럼 부산 유치도 굉장히 엑스포 유치도 되겠죠. 왜? 좀 대운이에요. 이번 달에서는 신유니까 좀 이건 10%라도 어쨌든 이 유금은 자유파 이 자는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. 유금은 장모고 파가 되잖아. 그러니까 뭐 보석 신청한다 뭐 한다니까 또 이렇게 10% 천진난만한다. 10%는 짜증난다. 왜? 장모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.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약점은 병정이 없는 거죠. 좀 병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것도 천간의 성격을 알면 풍수를 쉽게 알 수 있어요. 아까 이 병화는 태양이라 그랬죠. 그러니까 해 떠 있을 때 자꾸 나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. 햇볕을 많이 받는 거. 그게 풍수야. 쉽게 얘기해서. 이 정화는 촛불, 모닥불. 펴놓으면 그것도 풍수예요. 근데 그런 건 약해.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운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항상 화가 들어올 때는 이 병화가 들어올 때는 빨강색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.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, 그 다음에 단전 쪽. 그럼 속옷을 빨간색, 머리를 대선 기간에 윤 대통령이 약간 붉은색 머리 보셨죠? 뭐 그땐 제가 얘기 안 했어요. 왜 그런지. 왜냐면 빨간색 머리를 가져야 화가 많이 들어온다. 그 다음에 속옷도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좋다. 그 다음에 이름 한번 풀어보죠. 윤은 토죠. 땅은 아까 좋다 그랬죠. 열도 토다 이 말이에요. 기역은 목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화예요. 그 다음 미음 비읍이 물이고 시옷 지읒 치읓이 금이고 이응 희응이 토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름을 호적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. 물론 획수를 맞춰서 정확하게 하면 운이 한 20%까지는 좋아지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예명을 만들어서 자꾸 들어야.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이름도 풍수예요. 이름으로 뭐 운을 불 수는 없어요. 솔직히 이름으로 운을 좋게 해주는 게 풍수예요. 호적 바꾼다 해서 내 몸에 여기 공기 중에 있는 화가 들어오진 않겠죠.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야 들어가는 거예요. 아니면 불러줄 사람 없으면 녹음해서 들으면 돼. 그러면 여기서 이 중간자를 석자는 이 암석이에요. 장모 기운이고 아랫사람 기운이에요. 그럼 이 중간자를 다자를 넣으면 되겠죠. 그러니까 윤다열, 윤나열 이래서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10% 운이 좋아져요. 왜냐면 이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치매 걸릴 사주는 아니에요. 왜냐면 조토기 때문에. 뜨거운 토고 무게아파라기 때문에 화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심장의 기운이 아주 약하진 않아요. 근데 아예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심장이 쾅쾅쾅 화가 없으면 늦게 뛰는 거야. 이렇게. 그러면 눈에 이제 피 공급이 안 되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머리 쪽에 피가 안 올라가면 어때요? 그게 치매예요. 세포가 죽으니까. 졸면 뇌졸중. 세포가 죽으면 치매. 그럼 이걸 자꾸 들으면 어때요? 심장이 이렇게 10%더 뛴단 말이야. 이렇게. 그럼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40% 기운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건 돈도 안 들어요. 왜? 음양 좋아. 제가 아까 2, 3년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궁합이 너무 좋아서 대통령 만드는 사주라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. 왜? 김건희 여사가 병화를 가지고 있고 토가 많아. 그러면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이 병화가 들어오겠죠. 이 햇볕이 들어온다. 그럼 이 얼어있는 물을 녹여주면서 또 토를 갖고 있으니까 부부관계 할수록 어때요? 40%가 섞이는 거예요. 내가 부족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대통령 궁합이 좋아서 대통령 만드는 사주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자신 있게. 지금 다 맞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으면 남자나 여자나 서로 기가 10% 섞이는 거예요. 우리 손에는 기가 있어요. 몸에는 기가 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에 금이 되게 많아. 그러면 화초가 자꾸 죽어요. 화초는 목이잖아.
칼이 자꾸 이 금기운을 쏴주니까 목이 자꾸 죽는 그 이치예요. 아 근데 나는 차 타면 안 피곤해. 그럼 차가 쇳덩어리잖아. 그럼 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? 차 타면 신나게 운전을 잘해. 몇 시간이고. 그럼 운전기사 이런 걸로 직업을 가지면 되겠죠. 자기가 필요한 거를 직업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. 그게 풍수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. 이게 이제 어떤 경명주사라는 돌이 있는데 그거는 오행의 길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돌이에요. 제가 신병 없앨 때 제가 이 목균을 넣어가지고 이 신병을 없앴는데 이 글을 쉽게 말해서 길을 받는 글자들이 있어요. 그거를 병정화에 해당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 돼. 그러면 계속 병정화가 들어오면 목이 들어왔을 때도 어때? 날 치지를 못한다. 약점을 없애는 거예요. 운을 좋게 하면서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참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참 불체포 특권 한다고 그렇게 모든 국민들 앞에 선언해놓고 어제 뭐 SNS 올린 거 보니까 뭐 불체포 특권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또 거짓말을 하더라.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데렐라 단식이라 그랬죠. 그게 이번에 판명이 났어요. 여의도 성모병원 갔는데 이제 의학적인 정보를 모르니까 소변 검사를 했던 거야. 근데 케톤이라는 게 있어요. 케톤. 근데 사람이 보통 이제 한 하루만 굶어도 이 케톤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요. 보통 한 5일 하면 케톤이 너무 높아가지고 케톤 수치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단식을 했는지 뭘 먹었는지 위장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. 근데 그게 정상으로 나왔대요. 왜 저렇게 거짓 단식을 하는지. 뭐 닝겔 맞는 단식이 저도 하겠어요. 닝겔 맞는 단식은. 뭐 영양 좀 맞으면 수액 맞이거나 영양 맞고 꼭 똑같은 거지 뭐.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방송한 내용이 다 맞아요. 기다려 보시면 윤미향이처럼 그때도 되게 열받았잖아요. 벌금 1,700만 원 나오고. 지나 보니까 어때요? 제 말이 맞았죠? 이재명이 또 제 말이 맞을 거예요. 열받지 말고 기다리시고 계시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